오늘도 저희 주챔쇼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전화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좀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코스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약해요. 일단 지금 지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 8월 달에 주가가 이제 하락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나왔고 지난 8월 달의 하락장을 만회한 다음에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450포인트 위쪽으로 계속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 재료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 재료 중에서는 분명히 미국장이 이제 힘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 2450포인트 목전에 두고서 미국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이 좀 진정이 빠르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또 실망감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지난 8월 달에 하락을 만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좀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거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미국장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반등 자체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반등은 아니에요.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구간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을 잡아주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 역시도 조금은 조정세라고 해야 되겠죠.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잡히고 나서 좀 반등이 시도가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국내 증시도 역시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 2월달 주가의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해왔던 시장이 2008년도에 주가 급락대를 많이 비교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2009년도 이후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큰 상승 랠리 이후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 폭의 등락이 좀 있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또 올라갔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잘 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한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시장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3월 달부터 열심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충분히 수익이 난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더 이상 욕심을 좀 부리지 말고 항상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 달라진다는 건 잘 올라가던 종목들이 또 빠지거나 또는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새롭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수익 실현 좀 해두시고 이제 수익 실현한 그 현금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또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장 아직 미국장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당분간 이번 주 안에서는 이 정도의 혼조서의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 시장은 좀 자제하시고 추석 연휴를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과 함께 국내 증시도 당분간 조정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휴가 지난 다음에 미국장이 올라간다면 국내 증시도 함께 따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난 종목들은 수익 실현해 주시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천천히 보시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대응 전략에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장 분위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 KMW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88,000원에 40%요. 네, 88,000원에 비중 40%요. 예. 네, 지금 현재가가 한 76,000원 정도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네, 네. 그냥 기다려도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주가 전망 궁금하시고 계속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야 할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KMW 8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더 가져가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가격이 KMW의 주가는 올해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도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컸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거의 최고점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기업은 11,000원 정도 가격에서 76,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무려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7,0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정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000원에 매수를 했다는 건 사실 약간 좀 무모하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혹시 이 기업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점이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 기업은? 아니, 그런 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산 게 아니라. 그래요. 다른 분이 올라가고 이걸 왜 샀을까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 복수에서 왜 이걸 샀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주가라는 건 결국은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KMW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5G 관련주로서 이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역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는 있긴 하죠.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8만원, 지금 현재 76,4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7만원 정도까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비중도 한 40% 정도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시되 이 기업은 일단 75,000원 정도, 이미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75,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를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 88,000원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기대하기 좀 힘들고 8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82,000원이요? 네, 예. 예. 손절가하고 올라갈 때 82,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 지금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근데 한 5, 6개월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일단 5,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맞잖아요. 5, 6개월 동안 안에 주가가 또 하락 중이면 사실 더 낮은 가격이거든요, 지금보다. 그래서 무조건 5, 6개월 기다린다고 해서 참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밑에 있다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6만원 정도의 가격이 있다면 그러면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 2019년도에도 이 고점이 한번 있었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 조정 기간이 언제였냐면 9월 달부터 해서 올해 4월 달까지였어요. 6개월이 넘는 기간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 게 거의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나중에 빠졌을 때 더 싼 가격에 사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만약에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아시겠죠? 네, 75,000원 손절가하고 82,000원 목표가입니다. 네. 목표가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82,0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 리테일. GS 리테일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3,570원에 10%. 네, 33,570원에 비중 10% 맞으시죠?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멘토님들이 늘 저가에서, 네. 바닥에서 잡으라고 그러시길래, GS 리테일이 바닥인 것 같아서 제가 사봤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영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네네. 아, 주가가 이미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바닥인지도 좀 의문이셔서 여쭤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또 네. 얼마나 앞으로 갈 수 있는지도 알아주세요. 네,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GS 리테일 33,5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바닥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단순하게 주가가 좀 많이 밑에 있다고 해서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바닥이라는 건, 이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트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바닥은 아니에요.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에서 이 기업은 관심이 좀 아직은 없어요. 없는 기업이라서 주가가 단기에 어떻게 뭐 큰 시세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GS 리테일을 매수하셨던 게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아직 주가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닥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의 주가는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하락 이후에 꽤 강한 반등도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근데 지금 아직은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급이죠.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는 기업이라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 주가가 이제 뭐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면 이 기업은 4만원 정도 가격에선 팔 수 있어요. 4만원이요?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아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잡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GS 리테일은 반드시 다시 또 시세가 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 기업은 어쨌든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가치가 조금 그래도 싼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GS 리테일을 좀 기다리시다가 혹시나 지금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워낙에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외감을 좀 느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손절할 필요도 없고요. 이 기업은 3만원 정도 부근에 위치하면 그때는 10% 정도 더 사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서 4만원에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적자 기업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봤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특별한 모멘텀이 없나 봐요. 이 모멘텀이라는 건 결국 가격 메리트거든요. 결국은 싼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적정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뭔가 바로바로 결정이 나길 원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그건 도박이거든요. 뭔가 베팅을 했을 때 바로 결정이 나오는 건. 그렇죠. 근데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했을 때 바로 결정이 나오는 건 운이 좋은 거죠. 하지만 시간 투자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가지고 기다려야 있으시면 될까요? 돼요. 네. 이걸 팔면 분명히 다른 종목 사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갖고 가는 게 낫습니다. 다른 거를 교체하고 싶기도 한데 또 교체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교체하는 순간 이 기업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기다려볼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목표 주가 4만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가가 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투자해 보시면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3만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정다운이요. 정다운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618원. 30%요. 네, 3,61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두 달, 세 달 전에 이거 사갖고 바로 유중전자인가 막 그거 받아갖고 급락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그냥 화끈하게 정리를 하는 건지 몰라서요. 네네. 지금 이제 현재가가 2,100원대까지 내려와서 아무래도 좀 가져가도 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정다운을 3,618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뭐 시청자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다운이라는 회사를 사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기업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그냥 이재명 씨 그 네. 테마주로 알고 샀는데 네. 아니었었고 그 다음날 바로 유증인가 뭔가 받아갖고 네. 바로 급락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네. 정시 테마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청자분들이 정시 테마주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뭐 이재명 씨하고 사업 관련성이 없다라고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근데 정다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오리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주식을 살 때는 그 기업에 해당 사업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해당 사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종목의 선택이 사실 어찌 보면 이건 도박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정시 테마주를 샀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한 번 시세가 크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산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결과가 올라갈 때는 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슈가 없다면 이 기업은 테마적인 요소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관련주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오리고기. 그래서 결국은 뭐 복날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 대체 상품이 판매가 증가한다. 이런 테마적인 요소가 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네. 지금은 당장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기도 사실 조금 힘들어요. 네. 네, 지금 비중도 30%잖아요. 좀 금액이 네.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유상증자까지 나온 상태라 지금 당장은 팔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이 기업은 최대한 손실을 좀 놓는 상황에서는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정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은 지금 말씀드리면요. 목표 주가는 아마 3,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일단 목표 주가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 잘 파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는 단기 한번 올라갔다 빠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라오면 3,000원 부근에서는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저께 10R로 네. 이게 수량 970개가 들어왔어요. 네. 350원 단가로. 네. 그건 뭐예요? 어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350원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971주가 들어왔다고요. 971주가 들어왔다고요? 네. 그럼 유상증자 받으신 게 들어오신 거겠네요. 제가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유상증자 받으셨죠? 네. 받으셨으니까 그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물량이 들어온 그럼 거예요. 이거는 할 수도 없어요. 유상증자 물량이 지금 현재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증자 물량은 나중에 팔 수 있어요. 나중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정다운을 가지고 계시다가요. 올라오면 네. 정리만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목표가 3,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반등 나오면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신성통상이요. 신성통상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830원에 30%요. 네, 1,83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자꾸 물타기를 해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예, 타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좀 그래서요.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는데 이제 주가가 예. 좀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 되시나 봐요. 예. 네, 전망 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신성통상 1,8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계속 이제 물을 탔다라는 그 네.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네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비중이 큰 기업은 주식은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고, 그 다음에 비중이 작은 기업들이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빠질수록 계속 추가 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추가 매수한다고 이 기업이 올라올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통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다만 주가가 현재 시세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그동안 시세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 올라갔다 여기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신성통상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결국은 이제 니트 의류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소비 품목이에요.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소비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서 잠시 동안 어쨌든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아마 연말쯤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요. 더 이상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원래 추가 매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네. 어느 정도나 네. 올라갈까요? 이 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2,3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예. 예. 네, 끌고 가시다가 2,300원 넘으면 그때 파세요. 네.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셨다가 2,3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매지연요. 매지온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17만 1,200원, 15%. 네, 17만 1,2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뭐 추가 매수해도 될란지, 어느 시기에 팔면 될 건가 해가지고. 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매도는 또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매지온을 17만 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17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지금 매수 시점은 그 전에 이제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매수한 날 기억하세요? 언제 매수하셨는지?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럼 8월 31일 날 주가 급락 나왔을 예, 때였나요? 잠깐 조금 오를 때 샀어요. 급락 나왔다 올라올 때요. 예. 왜 이렇게 용감하세요? 이거 어떤 점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거 네. 저기 정권회사 담당자분이 네. 한 3개월 보고 사는 네.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샀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매지온이 윤하대필 이제 FDA 허가 이제 승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료 보완 요청이 왔었어요. 바로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실망감의 주가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증권사 직원분이 어떤 뭐 정보를 가지고 또는 어떤 분석을 가지고 이 기업을 3개월 동안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현재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뭐 승인이 한 3개월 있으면 서류 미비로 그러니까 네. 3개월 정도 있으면은 네. 그때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3개월 네. 보고 사면 네. 30%는 뭐 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 제가 말씀드리면 증권사 직원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네, 확실한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사 직원도 본인의 판단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승인이 안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또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승인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처럼 안 나오거나 또 길어지게 된다면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또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걸 좀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업은 17만 1,000원 정도 가격에 지금 매수하셨잖아요. 아마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계속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 17만 5,000원 정도? 3개월을 기다릴 게 아니라 17만 5,000원 정도까지 회복되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이 기업은. 그때 되면 정리하라고요? 네, 정리를 하세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승인을 기다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리스크가 큰 거예요. 네. 그렇죠.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업은 사실 손절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은 손절가도.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잡아드리면 15만 8천 원이에요.
15만 8천 원을 일단 손절가 15만 잡아두고 8천 원. 네, 네.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렇게 가셔야 네.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한 그렇죠. 17만 5천 원 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요? 맞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약 승인 이슈를 기다리시기보다는 가격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목표가 1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8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금 이제 수요일이에요. 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역시 좀 알찬 강의를 또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드렸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좀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 전략을 또 세워서 가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들어오셔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전략에 대해서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연휴 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낙폭을 점점 확대해 가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1.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2300선이 깨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298선에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825선에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차로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진성TC인데요. 매수가가 12,0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2,050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주실 때 이 가격이 어떻게 저 가격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해요. 일단 진성TC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단기 시세가 막 나올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매수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던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그 상승폭이 이제 줄어들면서 낙폭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또 엮였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뭐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거래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9,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 대응하셔야 돼요. 9,000원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9,000원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1,500원에서 11,000원이죠. 11,000원 정도까지만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68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68만 7천원 역시 매수가가 높아요. 네. 제가 계속 최근 들어서 이제 그 8월 달에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지 마시고 왜냐면 그 종목들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포트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국내 역시도 포트 변경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지금 매수가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셨다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좀 잡아두고 가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60만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업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68만 7천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매수가 65만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사실 65만원 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가격적으로만 대응을 좀 잘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손절가 60만원 잡아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65만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뉴지랩입니다. 뉴지랩은 1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6,7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네요. 역시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좀 따라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뉴지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시세는 끝난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반등시 정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14,8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번씩은 쏘아 올리다가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17,000원 정도로 목표 주가 잡아두시고요. 17,000원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17,000원에서 매도하시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는 1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1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지금 12,100원이거든요. 네. 역시 이 기업의 주가는 고점에 또 사셨어요. 뭐 추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항상 위쪽으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어소프트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항상 조정이 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기업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지어소프트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거래도 지금 사실 좀 물량들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면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11,5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5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13,500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소프트 목표 주가 1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남성입니다. 남성은 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매도할까요? 더 가지고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일단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2,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매수를 하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매수해서 좀 물려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2,900원 정도 가격대보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지금은 일단 물려있다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절반 정도만 물량을 좀 줄여두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좀 대응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있다는 건 그래도 아직 탄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한 2,800원 정도만 잡아두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나머지 이제 10% 정도의 비중은 3,0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 호텔신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7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호텔신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75,000원에 20% 네. 비중을 매수하셨는데 매수 관점에서 호텔신라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테마주와 이제 결국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와 피해주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실 때 이렇게 좀 약간 생각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쟁 테마주들이죠. 전쟁 테마주와 경협주, 즉 남북 경협주와 전쟁 테마주들. 결국 전쟁 테마주들이 올라갔을 때 이 종목들은 결국은 많이 올라가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는 결국은 이제 못 올라갔던 경협주들이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시장의 밸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그동안 수혜주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동안 떨어져 있던 나중에는 이제 피해주들이 올라오면서 수혜주들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큰 피해주로서 거론이 됐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싼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마 네. 시청자분도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시간 투자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투자해준다면.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매도했다가 네. 더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는 건 어떤가 하는 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당장 주가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부터 또 올라갈지 그건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그거는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가격에서 사셨다면 그냥 놔두시는 게 나아요. 네. 네, 기다리시는 게 나을고요. 이게 한번 지금 네네.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9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네.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렸고요. 9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요. 네네. 15,388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대응 이거 전략 그냥- 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스모신 소재는 15,38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정도이신데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될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할 때 아마 뭐 방송을 보셨든 아마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은 주가에 그동안 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쉬어갈 때 항상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한 종목들은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기업은 오늘도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13,5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일단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15,380원대 매수하셨잖아요. 저는 15,000원 정도만 나와도, 반등이 나와도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가는 13,500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15,000원 정도 부근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종목 선택이 좀 그랬어요.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사셨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변동성 나올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가격대 잘 기억해서 잘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포스코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2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예요. 비중 100%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보유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네네. 얼마에 그래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약간 변동이 지금은 없는데 네. 제가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매도하면 좀 손해가 많잖아요. 그쵸, 네.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까 좀 궁금했어요. 네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싶으신데 언제쯤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포스코 22만 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비중이 100%이신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100%를 한 번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포스코라는 회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믿을 수 있는 회사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끌려오다 보니 좀 많이 답답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철강 그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지난해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각은 좀 달라요. 지난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포스코는 지금 팔면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 기업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조금 더 본다면 저는 23만원 정도까지는 볼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매도하실 때는 23만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셨다가 분명히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23만원에서 그때 정리를 하세요. 반을 정리하시든 아니면 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사시든 그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23만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손실 없이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 네. 1720원에 비중 10%거든요. 네, 크리스탈 네. 신소재 172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차트, 이게 실적도 좋고, 차트도 보고 들어갔는데, 좀 네. 하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전문가님 크리스탈 신소재 17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운모 해가지고 네. 화장품, 내열제, 플라스틱, 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럼 네. 크리스탈 신소재는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왜냐면 크리스탈 신소재도 지금 보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여기 눈앞에 잡혀 있는 실적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실적하고 실제 실적이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분식회계 이슈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장 폐지들도 많이 됐었고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네. 결국은 시장에서의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과 실제 주가가 괴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을 믿고 사업을 믿고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조차도 우리가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기업의 성능을 잘 모르죠. 근데 중국 기업들은 더 모르겠죠. 네. 정보들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1,700원, 1,7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네. 그럼 본전 정도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전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이 안에서 계속 등락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본전 왔을 때만 정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중국 기업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0만 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요. 네, 8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인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8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다들 파는 시기에 매수하셨어요. 네, 팔아야 되는 시기에 매수하셨고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보면 이 기업이 주당 80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잖아요. 거기다 비중 20%면 아마도 금액이 꽤 들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투자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셨죠. 예.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왔나요? 2019년도 저점을 찍었을 때가 25만 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80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30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뿐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뭐 역사적인 최고가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빠져요. 또, 조정이 나올 때. 그럼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네. 저기 그 평택 이선기가 공장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게 발전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저는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주가라는 건 그 앞으로의 상황이죠.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선행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기. 주가도 역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미리 반영해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들은 언제 나왔습니까? 홍대공장 투자에 대한 그 얘기는 그 전에 나왔죠. 이미 그 전에 주가는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서 이제 뭐 생산이 들어가고 얼마나 또 발전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어떤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또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요. 하면 안 되죠.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떨어져도 잘 못 파실 것 같아요. 나중에 차라리 정말 낮은 가격이 왔을 때 추가 매수 시점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가 80만원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79만원 정도, 78만원 정도만 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꼭 나오세요. 항상 네. 이거 트랙이 매일 이 시간대 되면은 제가 앉아서 보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말씀 딱 해주시니까 네. 굉장히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 주가 몇 개 샀다가 그거 전부 지금 이득 보고 아, 그러세요. 아, 다행입니다. 이 이후로 무조건 저점에서 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낮은 가격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